Z 플립 아니면 플립 3? 느긋한 라이프를 원하신다면 Z 플립도 괜찮을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데코와이프입니다. 삼성전자의 폴더블 시리즈가 곧 출시가 될 예정이죠. 글램젤 형태의 Z 플립, 첫 출시만 해도 클러치 같다, 예쁘다, 디자인 독특하다, 그래서 굉장히 눈여겨봤었던 핸드폰이었는데요. 지극히 저의 생활 패턴으로는 요 Z 플립 사용은 아직 무리다 싶어서 그냥 가볍게 넘어간 적이 있는데, 요즘 Z 플립이랑 폴드 2 5G가 가격 할인이 엄청나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조금 혹했던 게 있어가지고 알아보다가 이렇게 영상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Z 플립 과연 지금 살만할까? 플립 3를 출시 예정이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Z 플립이 전 모델이 될 예정인데요. 먼저 간단하게 Z 플립 LTE는 5G 스펙을 보여드릴게요. 먼저 LTE는 5G 자체는 네트워크 차이 외에는 스펙은 동일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먼저 Z 플립은 반으로 접을 수 있다라는 게 굉장히 매력적인 핸드폰인데요. 어떻게 보면은 컴팩트하기 때문에 큰 장점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반으로 접으면 팩트만한 사이즈라서 주머니에 넣기 좋더라고요. 보통 핸드폰을 사용할 때 기본적으로 카톡 통화 아니면 문자, 그 외에 뭐 동영상, 게임, 뭐 문서 보기, 웹서핑 이 정도가 가장 많이 쓰는 범위잖아요. 거기서 카메라까지 추가를 해서요. 제가 약 2주 동안 사용을 하면서 가장 마음에 들었던 거는 거치대가 따로 필요 없다. 플렉스 모드가 가장 좋았어요. 거치대가 따로 필요 없이 어디든 두고 사용할 수 있어서 이런 부분이 마음에 들었어요. 그냥 세우고 사진 찍으면 되니까 이런 게 마음에 들더라고요. 외부 디스플레이에서 뭐 시간이나 요일이나 뭐 배터리를 볼 수가 있거든요. 이 디스플레이는 옆에 측면에 버튼을 통해서 가능하고요. 노크온으로도 볼 수가 있습니다. 켜는 건 노크온이 되는데 끌 때는 안 되더라고요. 요거는 조금 아쉬웠어요. 그냥 한번 켜지면 계속 켜져야 되는 그러한 부분이 있더라고요. 일단 카메라 스펙은 높진 않아요. 사실 카메라는 스마트폰으로 보기에는 1000만 원 수만 넘으면 대부분 그냥 괜찮다, 볼만하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요즘 너무 프리미엄 핸드폰, 심지어 보급형 같은 경우에도 화소가 굉장히 높죠. 그렇기 때문에 그냥 마냥 아쉽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카메라를 실행시키면 오른쪽 상단에 온, 오프 버튼이 보이죠? ON을 실행하면 커버 디스플레이에서 내 모습을 확인 가능하고요. 후면 카메라로 사진 촬영이 가능했어요. 정면 화소의 아쉬움을 살짝 응용할 수 있는 기능이 독특하더라고요. 특히 지지대 역할 때문에 카메라 영상 찍을 때 다양한 촬영과 편안하게 사진을 찍을 수가 있었어요. 이렇게 찍어도 되는데 이렇게 딱딱 찍고 영상 찍을 때 꼭 캠코더처럼 이렇게 찍을 수 있기 때문에 훨씬 더 뭐라 그럴까, 손 흔들림이 적거나 편안함, 이렇게 찍으면 약간 불편한 경우도 있거든요. 근데 가로로 옆으로 찍으니까 훨씬 편한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장점들이 저는 조금 마음에 들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사용하면서 마음에 들었던 점은, 보통 전화를 하고 빨간색 버튼을 눌러야 꺼지잖아요. 근데 이거는 그냥 딱 닫으면 꺼지니까 버튼 누를 필요가 없어서 저는 이 기능이 조금 마음에 들었어요. 갬성이라고 할까요? 이런 갬성 느낌이 은근히 사람 심리를 막 긍정적으로 작용을 시키더라고요. 하지만 조금 어색한 부분, 아쉬운 부분이 있었어요. 예를 들어서 한 손 동작이 어려웠어요. 아무래도 펼쳐서 사용하는 것보다는 2번 동작을 하니까 접어서 열고 한 번 더 락을 풀어야 사용을 하기 때문에 2번을 거쳐서 핸드폰을 조작을 해야 되니까 느긋한, 급할 때는 조금 아쉬웠어요. 접을 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 펼쳤을 때 길이감이 조금 길어요. 그래서 한 손으로 하기가 애매하고, 특히 지문 인식이 할 때 그 손가락 버튼을 누르는 느낌이 위치가 이제 적절하지 않아서 좀 불편하다, 조금 편리성이 떨어지는 것 같았어요. 아무래도 뭐니 해도 그 디스플레이 내구성이 중요하죠. 처음 나왔을 때부터 내구성이 떨어진다, 이러한 말들이 워낙 많았기 때문에 역시나 디스플레이 내구성이 좀 아쉬웠어요. 중앙 부분에 이 접히는 부분을 보면요, 보통 힌지라고 많이 불리죠. 이 힌지를 살펴보면 자국이 살짝 보이는데 쓰다 보면은 이게 신경을 쓰이지 않아요. 근데 처음에는 은근히 이 접히는 부분이 좀 신경이 쓰이더라고요. 정확하게 어떤 부분이 어색하냐면, 접히는 부분이 눈에 보이는 것도 좀 어색하지만 문서를 검색할 때 이렇게 스크롤 내리잖아요. 근데 가운데 이게 움푹 들어간 느낌이 이렇게 자꾸 걸리니까 여기 조금 느낌이 묘하더라고요.
그리고 요즘 화면 비율이 21:9가 많죠. 하지만 Z 플립은 21:9보다 조금 더 길어요. 영상의 경우에는 어떤 화면이에 따라서 조금 다른데 일반적으로 유튜브를 봤을 때 아직까지는 16:9 비율이 많다 보니까 이렇게 봤을 때 양옆에 여백이 컸어요. 여백이 크다 보니까 조금은 몰입감이 떨어진다? 조금은 아쉽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또 영상 외에는 다른 장점이 있었어요. 어떤 거냐면 문서를 볼 때, 웹툰 볼 때나 웹소설 볼 때나 할 때 한 면에 확실히 다른 것보다 더 많이 채워지기 때문에 스크롤 내리는 숫자가 적거나 한눈에 많은 양을 볼 수 있다. 이런 점은 또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웹이나 문서 보는 사람들은 나쁘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 제가 삼성 핸드폰을 사용하는 가장 큰 이유 여러 가지 중에 딱 하나가 바로 삼성페이예요. 삼성페이가 조금 불편하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모듈화가 정중앙에 있어요. 정중앙에 있는데 Z 플립 같은 경우에는 하단에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보통 카드 리더기에 가운데에 놓고 띡 하고 바로 결제가 되잖아요. 그런데 이 Z 플립 같은 경우에는 5번을 하면 2번 정도는 인식을 바로 못 하더라고요. 요게 조금 아쉽더라고요. 삼성페이가 안 되는 건 아닌데 갤럭시 다른 기종보다는 모듈화가 아래에 있어서 바로바로 즉시 좀 아래에다가 해주세요 이렇게 말을 한 번 더 해야 되는 불편함? 이런 점이 좀 있었어요. 그렇다 보니까 무선 충전할 때 약간 안 되는 경우들이 있더라고요. 운전할 때, 거치대 이런 데는 약간 위치를 좀 바꿔야 되는 거 이런 부분이 조금 아쉽다라는 부분이 있었어요. 그리고 아마 Z 플립뿐만 아니라 폴드도 그렇고 접는 핸드폰은 다 똑같을 거예요. 보이세요? 자성이 있는데 자성이 가운데는 없고 양쪽에 자성이 있네요. 그래서 솔직히 이거는 인체에 무해하겠지만 이런 자성이 괜찮은 거 맞죠? 괜찮은 거죠? 이거를 꼭 이렇게 안 하고 쓸 수 없나? 약간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초기 출고가가 165만 원이죠. 지금은 약 1년 정도가 지났기 때문에 삼성전자 공식 홈페이지에서는 약 150만 원대거든요. 가격이 조금 낮춰졌죠? 그런데 이게 절대 적은 가격이 아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스피커가 아쉽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보통은 스피커가 한 2개 정도 있잖아요. 근데 요거는 스피커가 하단에 하나가 있고 모노 스피커라 가지고 영상 볼 때 약간 사운드가 좀 아쉽다 이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역시나 방수 방진이 없습니다. 원래 제가 보고편을 사용하면서 방수 방진에 대한 걸 크게 막 느끼진 않았어요. 왜냐면 그동안 방수 방진 없어도 저는 2, 3년 막 정말 잘 썼거든요. 그런데 150만 원 훌쩍 넘는 핸드폰인데 방수 방진이 없다? 저는 이건 또 아니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방수 방진 없는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아쉽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작년에 Z 플립이 출시할 때 다른 갤럭시 기존 배터리가 평균적으로 그래도 4000에서 4500mAh였어요. 그런데 Z 플립은 배터리가 많이 낮죠. 3300mAh라서 아쉬웠어요. 이렇게 제가 약 2주 동안 사용하면서 이 부분은 좀 괜찮고 이 부분은 많이 아쉽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약간 아쉬웠던 부분은 사람은 역시 적응의 동물인지 어느 정도 지나니까 또 그게 아무렇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은 예쁘다, 쓰고 싶다, 갖고 싶다 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하지만 곧 플립 3가 출시 예정이기 때문에 과연 정작 모델을 사용해도 될까? 지금 와서 구매를 해도 될까? 라고 생각해도 될 수 있을 거란 말이에요. 사실 그 후작이 큰 차이가 없으면 전작 모델이 더 나올 수도 있겠죠, 가격적으로. 근데 플립 3의 그 예상되는 스펙을 살펴봤는데 훨씬 낫더라고요. 예상이지만 그래도 기대할 만한 제품이었어요. 어떻게 다르냐? 특히 다른 것 다 따지고요. 가격이 25% 정도 더 디스카운트, 조금 더 낮게 측정돼서 나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전작의 출시가가 165만 원이니까 25% 낮추면은 100만 원, 120만 원 초반 아니면 100만 원 초반 이렇게 낮춰주면 상당히 메리트가 있지 않을까. 삼성에서 폴더블을 더 많은 사람들이 사용할 수 있게 조금은 정책적으로 뭔가 하는 것 같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다면 플립 3는 어떻게 바뀔 예정인지 또 말씀을 드려야겠죠. 일단 7월 초와 아니면 중순쯤 언팩 행사를 할 예정으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8월 초에 출시를 한다고 합니다. 일단 플립 3는 지난 버전보다 내구성이 훨씬 더 강화된다고 합니다. 이번에는 고릴라 글래스 빅투스 탑재와 기존 디스플레이보다 스크래치 저항성이 2배 이상이라고 알려졌어요. 그리고 레고 디지털에서 확인한 디자인을 해보면 전보다 너무 예쁘지 않나요? 그리고 하단의 외부 디스플레이가
약 2배 정도 커졌어요. 그래서 지금은 간단하게 시계나 요일이나 뭐 충전, 배터리 요 정도만 알 수 있는데 다음 짝에서는 그래도 어느 정도의 메시지는 읽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좀 있고요. 방수방진은 어느 정도의 등급이 될지는 아직은 모르지만 그래도 방수방진이 들어간다고 하네요. 그리고 디자인 말씀드렸죠. 이전에는 접히는 부분 제외하고는 완전 원 컬러예요. 원 컬러인데 이번에는 투톤이 나오는데 비스포크 같지 않아요? 저는 냉장고 비스포크 라인이 딱 생각이 나면서 기하학적인데 모던하면서 클래식한 그러한 느낌을 굉장히 좋아하는데 컬러감까지 잘 쓴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플립3에는 120Hz 주사율과 더 작은 펀치홀 카메라가 탑재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결론은 물론 플립3가 나오면은 이전 Z 플립 가격을 조금 더 내려가겠지만 25% 정도 아니면 그 이상 정말 가격이 괜찮게 나온다고 한다면 저는 내구성으로 봐서나 디스플레이로 봐서나 스펙으로도 봐서나 스냅드래곤 85 아니면 그 새로 나오는 칩셋이 들어갈 예정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봤을 때 플립3 다음 짝이 더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과연 플립3에서는 Z 플립에서 아쉬웠던 모듈화나 뭐 삼성페이나 유로와 무선 충전에 대한 약간의 불편함이 어느 정도로 개선될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래도 훨씬 이전보다 신경 써서 만든 차기작이 나오지 않을까 기대를 하면서요. 오늘은 Z 플립 2주 동안 사용하면서 느꼈던 장단점과 그리고 곧 출시 예정인 플립 3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들에게 유익하셨으면 좋겠고요.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 구독도 부탁드리고요. 센스 있는 알람도 부탁드릴게요. 복 받으실 거예요. 감사합니다. 테크와이프였습니다.